2016년 11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한 기업의 대표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증인이 대표로 있을 때 다 한 짓이잖아요. 그거는 그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존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죠. 골프존은 B2B로 운영해왔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장비를 공급해온 거죠. 노래방에 기계를 공급하는 금영이나 TJ와 비슷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존 장비가 좋다 보니 사람들은 골프존 기계가 있는 곳을 일부러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들은 간판에 골프존을 크게 내세웠습니다. 마치 인텔 인사이드처럼 말이죠. 골목에는 온통 골프존 간판이 늘어났습니다. 한 골목에 골프존 간판이 따닥따닥 붙은 곳도 있었죠. 이 때문에 골프존이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생긴 겁니다. 국감 내내 연신 고개를 숙인 당시 70세의 김영찬 대표. 국감에서 쏟아진 말들에 가슴에 피멍이 든 김영찬 대표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리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문 경영인에게 골프존을 일임하기로 한 거죠. 자, 그 후로 골프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골프존 살펴봅니다. 김영찬 회장은 40대의 늦은 나이에 골프에 입문했습니다. 홍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GM코리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삼성전자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1993년 퇴사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사업은 음성사서함 서비스 영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는데요. 김영찬 회장은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와 엔지니어 경험을 살려 2000년 골프존을 창업합니다. 국내 골프 인구는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골프장은 소수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스포츠였죠. 골프존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문화를 선도한 겁니다. 그는 골프장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실제 골프장을 옮긴 듯한 고화질 영상과 사운드를 제공하고 당시 골퍼의 스윙을 녹화해서 보여주었죠. 눈에 보이는 화면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경사로까지 재현하는 스윙 플레이트 기술을 도입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골프장 경험을 생생하게 구현하겠다는 골프존의 집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직원의 절반이 개발 관련 인력이었죠. 이러한 디테일에 힘입어 골프존의 매출은 계속 늘어났고 2011년 골프존은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이후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존 카운티, 골프 용품을 유통하는 골프존 마켓, 또 골프 레슨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국감 이후 김영찬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골프존은 B2C 형태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골프존 파크. 스크린 골프장 점주들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모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 스크린 골프장 과밀화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 장비만 파는 회사에서 골프 사업 모델을 파는 회사로 바뀐 거죠. 골프존의 비전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골프계의 구글이 되는 것이었죠.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를 넘어 필드 골프장 관리와 골프 장비 제조, 유통까지 골프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스크린 앞에서 골프를 즐기던 소비자는 결국 필드에 가서 골프를 즐기고 싶어 했죠. 여기에 290만 골프존 회원들의 데이터가 주요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춰나갔고 골프와 관련한 산업의 확장이 용이했죠. 한편 2017년 골프존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의 합작으로 골프존 카운티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골프장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2016년에는 김영란법으로 전국의 골프장들이 직격탄을 맞은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골프장 이용료를 법인카드로 대납할 수 없었죠. 이때 골프존 카운티는 부실화된 골프장을 죽축하기 시작합니다. 유명 골프장 13곳을 소유했는데요. 이 골프장들은 골프존의 노하우를 통해 부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2019년 이후에는 팬데믹으로 골프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넓은 필드의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골프장이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으로 전환되자 비싼 회원비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오락이 되었습니다. 골프존의 유일한 경쟁자인 카카오 VX는 골프를 게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골프 마니아인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 VX의 문퇴식 대표는 한 게임을 공동 창업한 사이인데요. 그래서 카카오 VX는 카카오 캐릭터와 함께 놀이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2030 젊은 골프 인구가 몰렸죠. 하지만 골프존은 골프 경험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브랜드를 더 굳건히 하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2000년 창업 이래 계열사만 47개로 성장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골프존 뉴딩그룹. 계열사까지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1조 5천억 원입니다. 골프존 뉴딩 홀딩스와 골프존 데카가 상장해 있고 골프존 커머스와 골프존 카운티가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은 1조 1268억 원,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죠. 2016년 골프존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던 국감을 발판 삼아 사업 모델을 쇄신했고 결국 골프존을 크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마치 골프의 18홀과 같이 무수한 곡절을 거쳐 승리를 거머쥘 것이죠. 지금 소개한 골프존의 이야기는 신기주 작가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신기주 작가는 에스콰이어에서 편집장을 지낸 작가로 경제 경영뿐만 아니라 음악, 독서, 연예 분야의 다양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가님이 너무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서 저는 작가님이 쓴 다양한 책 중에 넥슨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풀어 쓴 플레이, 패스트트랙 창업자 박재용 대표를 인터뷰한 이기는 게임을 하라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신기주 작가님은 미국 현지의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미디어 더밀크 코리아의 부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더밀크는 제가 가장 빠르게 미국의 테크 기업 소식을 접하고 있는 뉴스기도 하니까요. 우리 기업 읽어드립니다 구독자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신기주 작가님 딱 봐도 저희 롤모델이죠. 신기주 작가님의 기업 이야기를 엮은 싱크 엑설런트가 나왔습니다. 31개 기업의 전략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디즈니, 테슬라, 어도비와 같은 미국 테크 기업에서부터 올리브영, 시몬스, 컬리, 리멤버 같은 핫하고 힙한 기업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담긴 이야기 중에 특히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고 재미있었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한국에서 7개의 유니콘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직방, 마켓컬리, 오늘의 집, 당근마켓, 리디 등등 이 기업들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인사이트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요즘 시장이 어렵다 해도 단단한 기반을 만든 기업은 불황을 더 잘 이겨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주 작가가 보는 이 엑설런트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이들 기업의 경영자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불편을 느끼는지 깊이 공감했습니다. 골프존의 창업주 김영찬 회장도 도심 한복판에서 비싼 비용을 내지 않으면서도 골프장에 온 것과 같은 경험을 주려고 집착했습니다. 공감 경영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데 돈과 기술을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 에너지로 단위 거리당 이동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 강남 언니는 성형 소비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 정보를 투명화하려고 노력했죠. 바로 이것이 엑설런트한 기업의 공통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려는 사고방식과 경영 태도가 스타트업을 통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저도 기업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서 싱크 엑설런트를 매우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기업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이찌라 구독자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싱크 엑설런트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찌라의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